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기준 지속적으로 6만 5천 달러를 넘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의 기운이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하락을 뒤로하고 다시금 사이클이 돌아오려는 것일까요? 이 투자 심리 또한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죠.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41% 하락한 6만 4천 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약 1%가량 하락한 2,740달러대, BNB가 1.81% 하락, 솔라나가 0.29% 하락, XRP가 2.19% 하락한 0.59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6.3%,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4.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중동에서의 확전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협정이 결렬이 되면서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된 협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경우는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휴전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주요 쟁점은 이스라엘군의 필라델피 회랑 주둔 문제와 피란민 귀환시 검문 방침 등이 있었으며,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이전에 제시한 조건을 뒤집었다라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 하마스는 영구적인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요구하면서 협상 결렬 후에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의 미사일 공방이 발생을 하면서 전면전 발발 가능성도 고조가 되고 있는 상태이죠. 이러한 중동에서의 불안정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마켓에서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달 8월 초 발생했던 하락분에 이미 중동 리스크를 반영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또한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거시경제 지표와 금리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 중동 위기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중동 정세 자체가 장기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크립토 마켓 관점 다소 부정적인 분석들 또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유명 분석가이죠. 알란 산타나의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를 엑스닷컴에 공유하면서 비트코인 항복 이벤트가 곧 도래할 것이고 알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약세가 예상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산타나는 총 6단계의 시장 붕괴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됩니다. 일단은 첫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까지 산타나가 기술한 시나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일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1, 초기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시장은 고요하고 특별한 움직임 없이 지루한 분위기였다. 폭풍전의 고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일차는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다. 여전히 시장의 95%가 강세장을 외치면서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수십억 달러가 청산되기도 했다. 이제 데이 3로 넘어가면 폭락이 가시화되었다. 가격이 급락하고 공포와 패닉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자산을 모두 처분하기 시작했고 매수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도 속출했다. 4일차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새로운 저점을 기록했다.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이 시장에 퍼졌다. 데이 5, 비트코인은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절망에 빠져 자산을 매도한 상태였다. 마지막 데이 6를 보게 되면 강력한 회복세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타나는 추가적으로 대폭락에서 알트코인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은 이미 저점을 찍은 알트코인들이다. 이들은 하락할 것이지만 큰 폭의 하락보다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그룹의 경우는 중간 규모의 알트코인들로 아직 저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낮은 저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 역시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 번째 그룹은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이다. 이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어 더 큰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산타나는 대형 알트코인들이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형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와는 정반대로 상승 구간 진입에 임박했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암호화폐 전략가 비트코인 상승 구간 진입 임박 저가 매수 기회 놓쳤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략가 렉트 캐피털은 올해 비트코인 반감기 전 조정 시기를 정확히 예측한 이후 이제 비트코인의 저가 매수 기회가 끝났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익명의 크립토 분석가 렉트 캐피털은 비트코인이 재축적 구간을 다시 회복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전하게 되었는데요.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이 구간을 회복한 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다라는 분석을 덧붙이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3월 이후 지속된 하락세를 뒤집기 위해 중요한 가격 영역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비트코인이 주간 종가에서 약 61,5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경우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돌파하고 상승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64,00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렉트 캐피털은 이 가격대가 유지될 경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이번 달 말 64,500달러 이상에서 마감을 한다라면 그 시간 프레임에 이제 하락세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월간 타임 프레임에서 하락 고점의 연속을 도전하고 있으며 현재 가격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월간 종가를 기록할 경우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종료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역사상 최초로 이제 금괴 하나가 현재 가격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비트코인이 한창 상승하고 있을 때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상승의 기름을 부었었죠. 이 당시 언론에서는 너도 나도 비트코인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를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기술로 설명하면 별게 없죠. 그냥 블록체인 설명하고 복제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사실 202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지금의 투자 자산보다 사람들에게 화폐로 더 많이 이해되던 시절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등장했습니다. 설명하기 좋았죠. 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니까 이 투자 자산으로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하다가 꺾인 것이 2021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알트코인 펌핑이 워낙 심해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였는데요. 이때 타격은 정말 컸습니다. 이 비트코인 해슐레이트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 이때였는데 비트코인 채굴 맵을 보면 중국이 아예 제로로 나올 때가 이때였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중국도 열심히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지나며 나름의 상승과 하락, 조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금이 마침내 역대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통상 금은 안전자산으로 꼽히면서 위험자산이 하락하고 안전자산이 선호받는 시기에 상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식도 역대 최고가를 다시 찍었고 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비트코인만큼은 상승률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죠. 조금 오르는가 싶으면 여지없이 빠지면서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이런 모습은 반복됐습니다. 급등하는가 싶더니 한동안 계속 조정과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반복했습니다. 이 불장의 초입이나 몸통 시기가 아니라면 사실 비트코인의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움직임입니다. 더구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으로 꼽힙니다.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금은 아닌 거죠. 물론 시간이 흘러 돌아오는 불장에서는 또 어떤 내러티브가 신규 투자자들을 유혹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 기관들과 정부가 점점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꼽힙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라면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비트코인은 개인에게 마지막 투자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 자산에서 이제 안전 자산화 되어가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에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시간은 19일하고 1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실제 투자금은 2,500USDT 약 300만 원 정도이고 그리드 프로핏 이 봇을 이용한 매매 수익의 경우는 9.26%를 돌파했습니다. 231달러.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핏 이 포지션을 통한 롱 포지션을 통한 수익은 33%에 846달러. 토탈 프로핏은 43% 1,077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퓨처 그리드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이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졸업해 보시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가격 관련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XRP 기준 각성의 선이라고 불리우는 강력한 저항선을 뛰어넘는 다라면 7.5달러까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XRP 단기 목표 1.5달러 각성의 선 넘으면 7.5달러 도달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이그레이그가 리플의 단기 급등 가능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23일자 엑스포스팅을 통해 XRP가 1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곧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을 하며 XRP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면 7.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그레이그 차트의 분석에 따르면 XRP 가격은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두 개의 삼각형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삼각형은 각각 2023년 6월과 2020년 6월부터 형성이 되었다. 현재 XRP 가격은 이 삼각형 내부에서 압축된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그레이그는 이 삼각형의 상단 경계를 진정한 각성으로 지목을 하면서 이 상단 경계는 XRP가 강한 상승세를 보일지 아니면 현재의 변동성을 지속할지 결정할 중요한 저항선이다. 진정한 각성은 0.70에서 0.75달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이를 돌파하면 강한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0.70달러만 이제 넘는다라면 초기 목표를 1.5달러로 설정이 가능하고 이를 뛰어넘는다면 7.5달러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외의 내용들은 그리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XRP 관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SEC가 크래켄과의 소송에서 리플과의 소송에서 나온 판결과 유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리플 커뮤니티가 한 번 더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간 눌려왔던 매도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 시점과 그리고 현재 상승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이 시점이 두 개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XRP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펀더멘털은 이전과 차원이 달라진 상태인데요. 2017년 불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2020년, 2021년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죠.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의 주인공은 XRP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54포인트 이제 네오트랄 중립 단계 대비해서 1포인트 올랐습니다. 55포인트로 오르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로 넘어왔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예, 빨리 불장이 와서 모든 코인이 수백 프로씩 뛰었으면 좋겠지만 이 비트코인이 먼저 큰 폭의 상승을 해줘야 알트코인들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은 철저하게 비트코인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도약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의 상승을 해주어야 알트코인들도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비트코인은 2024년 반감기 이후 이렇다 할 강세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번번이 저항에 막히며 하락을 반복했죠. 사실 비트코인의 2024년 하락은 정신없이 몰아치는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 촉발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걸 늦게 한 투자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난 7월에는 가장 중요했던 마운트 곡스 채권자 상환이 있었습니다. 상환의 대부분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라고 안심하지만 7월 초만 해도 공포가 상당히 컸었죠. 실제로 마운트 곡스 채권자 상환으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이동했고 한때 가격이 곤두박질 칠 정도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7월과 8월이 전통적인 비트코인 강세였던 것과 달리 2024년은 위험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마운트 곡스는 비트코인 하락 리스크를 소멸시켜준
해준 약이 되는 이벤트였다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복병이 또 나타납니다. 바로 독일과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대량 매도 사건이었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이것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원래간 이동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과 미국 정부에서 보유했던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이야 어찌 되었든 대량 매도는 시장의 비트코인 유동성을 확대시켰고 결국 가격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8월에는 일본의 BOJ에서 시작된 금리 인상 시그널이 전 세계 증시를 폭락시켰습니다. 이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증가한 비트코인 역시 큰 폭의 하락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다행히 이전 수준의 회복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크로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8월 말로 가면서 점차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급으로 왔던 자산 가격 하락은 멈췄고 회복됐으며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미국 대선 이슈인 해리스와 트럼프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도 재정을 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크로가 경기 부양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2020년을 돌이켜보면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유동성이 확대됐을 때 자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020년 하반기부터 급등하더니 2021년 바로 불장이 와버리게 되죠. 2024년에 금리 인하와 대선 이후의 경기 부양 정책은 결국 2025년 코인마켓을 불장으로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더구나 2025년은 2021년 불장 이후 4년 만입니다. 정확히 4년 사이클이 일치하는 시기다라는 뜻이죠. 2022년에 어목했던 금리 인상기를 비트코인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냈고 2023년부터 상승해 2024년에는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우려 먹던 마운트 곡스는 이제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그간 기다려왔던 투자자들에게도 봄이 오고 있죠. 다만 지금의 저항에 번번이 막히는 비트코인을 보며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8월이 가는 것처럼 비트코인 하락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가면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 업자들의 도산도 마무리가 되었고 마켓에는 비트코인 유동성이 씨가 마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결과적으로 급등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사이클에는 밈코인과 AI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상승에 대한 토양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